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그 밸런스 기사를 좀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구글 검색, 이게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이게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뭐 이런 경고 같은데요. 우리가 정보를 얻는 방식, 또 기업들, 나아가서는 주식시장까지, 이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자료들을 보면서 파헤쳐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뭐 검색 시장 점유율이 좀 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는 그런 변화입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그 이면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숫자부터 볼까요? 그 세므러시 데이터 보니까요. 웹사이트 방문 한 5분의 1, 그 정도가 검색 엔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당하죠. 특히 위키페디아는 무려 63%, 그리고 트리바이저 같은 경우는 58%나 검색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와, 엄청나네요. 그런데 이 중요한 통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특히 뭐 챗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AI 검색 도구들, 이게 사용이 늘면서요. 기존의 그 방식, 그러니까 검색해서 링크 타고 들어가는 트래픽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시밀러웹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한데요. 아, 그래요? 네, AI 검색으로 새로 유입되는 게 기존 검색 트래픽 줄어든 거에 한 10%? 그 정도밖에 커버를 못 쳐요. 그러니까 전체 파이는 확실히 줄고 있는 거죠. 구글이 직접 도입한 그 AI 오버뷰스 기능도 영향이 크다고 하던데요. 검색하면 맨 위에 AI가 요약 쫙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쵸. 그대 편리하긴 한데 클릭에는 좀 다른 영향을 줍니다. AH랩스 분석을 보면요. 그 AI 오버뷰가 딱 뜨는 결과는 클릭률이 한 23% 정도인데 23%요? 네, 근데 그게 없는 결과는 36%예요. 차이가 꽤 나죠. 이야. 사용자들이 그냥 그 요약만 보고 굳이 원본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클릭 킬러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클릭 킬러라. 이게 그럼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타격이 큰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격이 꽤 광범위합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여행이나 관광 사이트들, 거기는 전년 대비 검색 트래픽이 20%나 줄었고요. 20%나요? 네, 뉴스미디어 쪽도 한 17%, 전자상거래도 9% 정도 감소했어요. 이게 개별 기업으로 보면 더 확 와닿는데요. 예를 들어 트립아디서는 34%, 넷플릭스도 웹사이트 유입이 23% 줄었고요. 심지어 스타벅스는 무려 41%나 감소했습니다. 와, 스타벅스까지요? 정말이요? 네. 그러니까 정보 얻는 방식 자체가 그냥 검색하고 여러 개 눌러보는 것에서 그냥 AI 요약 보고 끝내는 걸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이야. 그럼 그 웹사이트 트래픽이 중요한 뭐 콘텐츠 만드는 회사들이나 언론사들 이런 데는 정말 큰일이겠네요. 거의 뭐 생존 문제랑 직결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인사이더 같은 곳은 트래픽 감소 때문에 인력 감축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게 더 근본적으로 보면 콘텐츠 가치사슬 자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가치사슬 자체가요. 네. AI가 원본 콘텐츠를 학습해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데 정작 그 정보를 만든 원본 제작자에게는 트래픽이 안 간다면 글쎄요, 누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할까요? 최근에 퍼플렉시티 AI나 체그 같은 기업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린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입장에서도 참 고민이 많겠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또 피해를 보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구글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구글도 당연히 가만히 있진 않죠. 자체 AI, 그 제미나이 같은 거들 언어 모델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요. 뭐 클라우드나 자율주행 같은 다른 사업으로 좀 다각화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야심차게 내놓은 그 AI 오버뷰스가 오히려 자기들 클릭률을 꺾어먹는 면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게다가 그 예전부터 있었던 검색 시장 독점 문제, 이것 때문에 작년 8월에 법원에서 독점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이런 법적 리스크도 AI 시대에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런 변화 속에서 또 기회를 잡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겠죠. 물론이죠. 위기가 있으면 항상 기회도 있으니까요. 엑스피디아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AI 도구들이랑 제휴를 맺고 있고요. 또 레딧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식인데 우리 콘텐츠는 진짜 사람이 만든 거다. 이 가치를 내세워서 오픈 AI랑 라이센스 계약을 맺기도 했죠. 레딧이요.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뭐 AI 인프라의 핵심인 칩 만드는 엔비디아.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최대 수혜자 중 하나고요. 또 다른 쪽을 보면 에어비앤비나 도어대쉬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모회사죠. 이런 데는 원래 검색 엔진 의존도가 좀 낮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거나 어쩌면 그 구글과 경쟁하는 광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제 투자할 때도 이 회사가 얼마나 검색에 의존하는지 이걸 꼭 따져봐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실제로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 모회사 주가는 이런 우려 때문에 S&P 500보다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밸런스가 딱 짚은 것처럼 구글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머지 인터넷 생태계가 걱정이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네, 핵심이죠. 구글은 워낙 큰 기업이니까 어떻게든 적응해 나가겠지만 그동안 구글 검색이라는 어떤 기반 위에서 성장해온 수많은 웹사이트나 서비스들은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보가 유통되는 방식이 소수의 거대 AI 플랫폼으로 너무 집중될 위험도 있고요. 웹이 가진 그 특유의 개방성, 이게 좀 약화될 수도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뭐 새로운 광고 모델은 어떻게 만들 건지, 데이터의 가치는 어떻게 다시 매길 건지, 또 AI가 주는 정보는 믿을 만한 건지, 이런 윤리나 규제 문제까지 논의할 게 정말 많아지는 거죠. 이 정보를 찾고 또 이해하고 활용하는 그 방식에도 이미 변화가 시작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AI가 딱 요약해서 건네주는 그 정보의 편리함 속에서 혹시 우리는 스스로 탐색하고 발견하는 그 여정의 깊이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좀 진지하게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